자, 앞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은 개인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개인을 모아 팀을 이루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가 청년 단체가 있지요. 부안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 대표 세 분을 모셔서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변화를, 어떤 부안을 만들어 가시는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차례로 어느 단체의 누구이신지 또 뭐하는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청춘의 대표 윤나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부안이라는 시골에서 저희가 찾은 보물이나 영감,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만의 언어인 영상이나 굿즈, 그리고 여행, 다양한 컨텐츠들로 표현을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크루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항상 소개할 때 컨트리사이드 트레저 헌터라고 하거든요. 시골의 보물 사냥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크루입니다. 보물 사냥꾼 양반. 보물 사냥꾼. 네.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안청년 건강모임의 대표 유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청년 8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부안에 청년이 없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홍보하기 전인데도 80명이나 모인 걸 보면서 부안에 청년이 많이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놀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부안에 처음 내려왔을 때가 코로나였기도 했는데 부안에서 뭘 하고 놀지? 그리고 누구랑 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모여있으면 놀지 않을까, 잘 놀지 않을까 하고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건강한 관계 맺기를 추구하고 있고요. 이름에 건강이 들어가서 운동하는 모임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오픈 채팅방이라서 처음에 검색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산악이나 뭐 러닝 안 하나요? 물어보시다가 나가시기도 했는데 저희 모여서 술 좀 많이 먹고요. 그렇다고 술만 먹는 건 아니고 술 드시지 않는 분들도 존중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청년들이 7, 80명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한 번 놀려고 7, 80명을 모으신 것도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만족 못하고 있고요. 목표는 1000명입니다. 와. 1000명. 네, 다음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햇살에 피어나는 곰소의 소금처럼 볕으로 열려 곳곳을 하얗게 밝히는 마음으로 소금단을 꾸려가고 있고 저는 대표 김소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예술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고 그것을 단순히 이제 환경 단체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예술로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예술 환경 단체. 예술가들이 환경에 대해서 논하는 단체일까요? 네, 많은 4명의 예술가가 모여서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이슈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 단체들의 대표님들이 다 또 여성분이신 게 또 참 신기한 지점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이제 부안에서 생활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이름을 들어본 다 단체예요. 뭐 가장 큰 단체이고 유명하신 단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부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유명인들이셔가지고 항상 멋지고 뭔가 저런 걸 하다니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굉장히 재밌는 행사나 기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개도 들어보니까 뭐 그러시구나 하는데 뭔가 그러면 이 단체로서 추구하는 목표나 뭐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 단체들 간의 색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단체인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부터죠. 아니 뭐 편하시게 준비되신. 네. 우선 앞서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는 청년 포럼을 계기로 만든 단체예요. 청년 포럼이라고 해서 올해 4년 차인데 부안에는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 정책을 물어보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작년에 제가 그 행사를 주최를 했지만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정책 얘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온 사람들이랑 일단 친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마다 보자마자 청년이세요? 하면서 맞다고 하면 네. 냅다 영업을 해가지고 그 건강모임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망태기에 사람을 담듯이 이렇게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청년 놀이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네. 이것이 단순한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거리도 필요하지만 놀거리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이런 지역에서 이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이나 경계심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안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좀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처럼 느껴지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모임을 낳는 모임이에요. 저희가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사실 이 앞에 계신 소라님 그리고 나연님도 저희 건강모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모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싶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뭐 고유번호증을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뭐 사업이 필요해서 뭐 지원을 한다던가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산을 들고 계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들어요. 모든 청년 단체가 건강 모임 우산 아래. 또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재밌는 것들을 하고. 약간 느슨한 우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여있다고 해서 뭔가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그냥 저 사람 건강모임 사람이네? 하면 이제 좀 뭔가 검증된 느낌?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논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죄책감이 들잖아요. 뭔가 너무나 많은 책임감들을 세상이 원하니까. 그런데 잘 노는 것이 또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가네요. 네. 그래서 네. 건강 모임. 저는 놀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서 노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잘 노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놀아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활동을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저희가 주최를 하기도 하지만 네. 주최되는 행사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에도 사실은 향유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멀리는 뭐 무주까지 가서 무주에서 하는 행사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대 하고 같이 가보자 해서 모여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번개처럼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 논다고만 하면 네. 이 심야 시간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뭐 담배나 피우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게 많기는 한데 그것도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들어보면은 건강 모임과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 모임은 술을 거의 안 하고 담배 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 모임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소금당 같은 경우에는 4명의 단원 모두가 부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안을 너무 사랑하는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도 있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 있을 이유를 찾기 위해 만든 모임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는 안 되라는 말이 없거든요. 각자가 4명 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욕망을 위해 단원 전체가 모두 도와주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부안에 있지만 부안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는 게 아마 추구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욕망 협의체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난민 같은 느낌도 드네요. 꼭 있을 이유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네. 지금도 약간 둥둥 떠다니는 느낌 같긴 한데 그게 언젠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직 보트피플인 그 수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대표님. 저희 시골의 청춘은 이제 처음에 사실 만들어질 때 약간 오기가 있었어요. 처음 멤버들이 이제 부안 외 지역에서 온 친구들 2명이랑 이제 부안 친구 1명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라고 연락이 오면 아 부안에서 이런 저런 거 해라고 했을 때 너 뭐 공시 떨어졌어? 혹은 뭐 취업 준비 이제 안 하는 거야? 라는 약간 실패자의 마인드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부안에서도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부안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줄게 하고 만든 게 이제 첫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청춘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로컬 브랜딩이라는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12개의 면과 1개의 읍을 저희만의 노는 방식인 영감여행을 떠나서 그 면 단위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만의 디자인과 언어로 좀 바꿔서 이제 굿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좀 생각하게 된 거는 사는 만큼 우리가 되게 촌스러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촌스러움의 철학이 있는데 촌스럽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골스럽다는 거고 시골스럽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다는 건 나다운 거니까 그건 힙한 거잖아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시골은 힙이다. 네. 그래서 시골은 is cool. 그래서 좀 촌스럽다는 걸 좀 어필해서 우리만의 촌스러움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이런 비전이 있고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목표가 가장 촌스러운 사람들, 가장 촌스러운 단체, 가장 촌스러운 브랜드가 되자. 이게 저희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촌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촌하고 촌스터. 힙스터를 합쳐가지고 힙스터 좋네요. 촌스터의 전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촌스터인가요? 네. 우리 모두. 뭔가 꾸밈과 이런 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또 가장 세련된 건데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세 단체 모두. 있습니다. 부안에 내려와서 네, 아까 그 시고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부안에 내려왔을 때 거기 왜 내려왔어? 네, 거기서 뭐 하려고 내려왔어? 진짜 뭐 공무원 준비? 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너무나도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 모임도 7-80명씩 모여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 청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부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활동도 재밌어 라고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활동이 더 있어라기보다는 부안에서도 요즘 문화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락 페스티벌도 하고 보지 못했던 막 버스킹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부안이 점점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소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 나이대에는 돈은 어떻게 벌지, 직장은 어떻게 구하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일 외에 다른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게 또 부안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부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 단위에서의 성취나 어떤 발전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내가 뭘 행동함으로써 어떤 변화하는 효용성을 느낀다는 무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아, 네, 정확합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한마디가 있는데, 저도 그 어떤 지역에서 산다는 게 어떤 열등감이 저 스스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 이제 부안 내려가서 뭘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화이팅 뭐 이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사정과 이런 거를 일부러 꺼내지 않는 터부시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나는 저 친구들보다 뭔가 더 나은 지점을 찾아야 돼 라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도시에서 뭐 저렇게 좁은 집에서 살 바에 난 여기서 이렇게 넓게 살지, 뭐 그 열등감에서 발로된 어떤 치기어림이 계속 됐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요즘 제 친구들은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내려갈 수만 있다면 내려가고 싶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런 말들 하는데. 저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오면 되잖아 하면은 그러면 난 뭐 하고 살아? 이걸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군청 사이트 보면 직장 구하는 거 되게 많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이제 선뜻 오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채워가지고 부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네, 크리님. 네. 너무 이제 공감하는 지점은 지역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실패감이나 패배감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익히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부안에 내려오려고 내려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한 10년 정도는 더 서울에서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안에 내려왔다가 처음에 그렇게 왔지만 이제 살아보니까 아까 저는 이제 나연 씨가 말한 것처럼 부안에서 산다는 게 이제 나다워지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크게 느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부안에서 살기 싫었던 이유는 여기가 너무 좁고 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거대한 도시에서 이 나라 전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굉장히 우주먼지가 되는 기분?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냥 뭔가 나사 하나 부품 정도? 언제든지 갈아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 부안에 내려왔을 때 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부안에서 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겨주시는 게 그냥 반겨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가치가 있음을 되게 빠르게 느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면 사실 나도 몰랐던 이 지역에 대한 애정, 고향을 생각하면 사실 누구나 품고 있는 그리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시골이라는 특징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들한테 사랑하니까 더 화를 내는 것처럼 고향이기 때문에 내 고향이 못나 보일 때 사람이 더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난 여기에서 더 나도 빛나고 부안도 빛나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러고 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놀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뭐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했는데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활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활동가가 되었고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서울하고 부안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시기가 왔을 때 네. 부안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그 과정을 좀 같이 많이 보기도 했고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왜 내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이 부안에 자연스럽게 놀러 왔거든요. 근데 놀러 올 때마다 이제 좋은 추억을 보여주고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부안에서 살아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그 도시에 사는 친구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이제 감동도 받았고 아 이런 이제 가능성을 계속 보여줘야겠구나. 사람들이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떠밀려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떠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곳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아까 소라님도 얘기했지만 뭐 일자리라던가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먼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내려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러면은 강력하고 원초적인 그 마음에서 이런 주거 문제나 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어른들마다 네.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지만 그냥 만날 때마다 청년들 살 집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제 어리다는 그 네. 무기로 강도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부안 한번 내려오면 부안의 매력에 아마 다들 빠져나기 힘들 거야. 노을 한번 보면. 또 부안 뽕주가 맛있어. 우리 부안뽕이라고 또 부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울에서 애들 오면 꼭 뽕주를 먹입니다. 큰일 나겠구만. 나연님은 혹시 네.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제 팀이 모여서 저희가 뜻을 모은 시점,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수정 언니처럼 뭔가 선택에 의해서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강제적 이주에 의해서 딸려온 딸이었는데 오히려 운명적인. 그쵸, 약간 운명적 만남? 부안 어쩌면 운명일지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저도 선택을 할 시기가 왔을 때 부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사실 부안이 아니었어도 제가 있는 곳에서 정착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뭔가 원래 저는 모험을 되게 좋아해서 별명이 모아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직접 탐험하고 사람들한테 물어가고 캐가고 이러면서 저의 그 다음 스텝들을 정하는 타입인데, 코로나가 그때 엄청 유행이었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그런 시기에 한 달간 주구장창 책을 읽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파면서 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딱 꽂혔던 게,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문장에 딱 꽂혀서, 근데 나는 지금 작은 도시에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라는 물음을 계속 해왔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부안이기에 오히려 부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처음 취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팀원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지역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얼마 없지만 지금 만난 친구들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라는 물음에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이제 시골로 청춘을 키워온 것 같아요. 말씀들을 쭉 듣고 보니까 뭐 사실 엄청 큰 뜻을 품고 시작하신 건 없지만, 시작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뭐 차고에서 뭐 아마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아니면 진행하고 계신 것들의 그 활동의 시작이나 약간 영웅서사를 좀 미리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시골로 청춘은
그 바로 다음에 오는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시지만 문화재단 이주환 팀장님과 함께 또 별마음이라는 그 변산에 노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지는 애를 좋아해라는 버스킹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딱 이번 주 일요일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런 걸 말씀하라고 지금 시간이 아닌데. 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주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주환 팀장님이 연초에 오셔서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문화를 기획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기회를 이제 받아서 되게 재밌게 기획을 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이번 연도 1월부터 저희 시골의 청춘이 시골의 잡화점 인테리어도 하고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서 여담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같이 쉼을 위한 한 주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팀원들과 같이. 시골의 청춘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회를 당장이라도 더 훈영님은 지금 아주 출중하시죠. 그리고 이제 일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저희는 그 아까 촌스러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많이 도전하고 실험해보는 팀인데 이제 영상도 해보고 굿즈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책자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재밌게 표현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티셔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팀원들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풀 때 책에다가 출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메시지를 티셔츠에다 출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프로젝트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시골의 잡화점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는 애를 좋아해 공연의 연출 기획이나 뭐 공간 설계 같은 것들을 이제 건너서 계속 같이 듣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이런 행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이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으면서 배워보고 싶은 이런 설계나 조경 같은 프로젝트를 앞으로 좀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는 걸 들어버렸어. 더 들어가고 싶어져 버렸어. 저도. 네, 다음 건강 모임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젝트나 행사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르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뭐 ESG 견학을 다녀오고 뭐 지역사회에서 그 어떤 식으로 청년이 거기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도 해봤었고 그리고 저희가 MT를 떠나면서 부안에 있는 이제 여기 윤나영 씨가 이제 기획한 부안을 여행하는 그 꼭지를 저희가 직접 향유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까 나왔던 프로젝트 버스킹을 이제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말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향유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기획을 한 거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끝난 것 중에 하나는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랑 이제 같이 기획했던 제가 이제 부안에서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느꼈던 힘을 전북 단위로 좀 뻗어나가고 싶어가지고 전북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 운영 주체들하고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가오는 이제 행사들은 저희가 11월 11일에
석정문화관에서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주최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육아프리데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엄마들의 이제 좀 과중한 육아 노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이 좀 소멸되어 가는 제가 친구들이 지역에 있고 한데도 잘 못 만나요. 그게 아이를 키워서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쉼을 좀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개발을 해봤는데 아직 잘 될지 안 될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라고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뜬금없잖아요. 청년들이 뭐 육아 프리데이 하지만 엄마도 청년이고 뭐 아빠도 청년이고 아이들은 청년이 될 거고 약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하면 그대로 실현이 되는 좀 모임이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저희 모임에 아이 엄마가 있는데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너무 좋아하면서 나 오늘 자유부인이야 여기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저희 뭐 그 모임에 계신 분이 노래를 되게 잘하는 분이 계신데 네. 너는 요새 하고 싶은 일이 뭐야? 했더니 그냥 다 일도 뭐도 필요 없고 노래나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싶어 이래가지고 건강 모임이 연말에 가요제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막 좀 경악하면서 쟤는 뭐 말만 하면 다 하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약간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비비디 바비디 부안을 만들자 약간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여기는 저의 시커먼 속내인데 이제까지 이제 여기 계신 나연 씨는 특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소금단도 앞으로 느낄 건데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일을 도와줄 사람 혹은 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서 그분들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기획에 얹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끌고 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기획자가 되고 활동가가 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하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모두가 이런 걸로 좀 자연스럽게 돈도 벌면 가장 좋고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를 부안에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가장 이제 부안에 정착하기 전에 창업이나 농업이 아니면 거기서 뭘 하냐 이런 고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을 너무 내주고 싶은데 지금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미래를 좀 그려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롤모델은 시골의 청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이런 3개월이 된 저희 모임은 가난해서 저희도 뭐 돈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이런 멋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얼른 사업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서 그렇게 여행도 가고 자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단은 현재 진행하거나 네. 계획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3개월이 돼가지고 7월에 중후반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했던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엽서 편지 쓰기 캠페인을 해서 잼버리가 이제 활동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편지를 쓰면은 우리가 적은 메시지가 해외로 퍼질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빛 아래 소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심야 식당의 컨셉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재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재료로 맛있는 걸 해주자. 누가 스팸을 갖고 오면 스팸 덮밥을 해주고 광어를 갖고 오면 광어를 떠주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심야 식당 컨셉으로 하려고 하다가 창단식이 되어서 결국에 이제 대표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모시고 창단식을 열었고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태도감이에요. 그래서 부안에 있는 좋은 곳 같은 것을 포켓몬 카드처럼 작은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직접 거기 가서 그 카드를 얻을 수 있게 재미난 요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여행 갑니다. 11월 달 마지막 주에 서커스 보러 갑니다. 무려 태양의 서커스. 재밌겠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부디 시골처럼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열심히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소금단은 환경 단체라고 들었는데 요즘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 중에서 지역 소멸, 뭐 인구의 양극화, 부모보다 가난한 뭐 자식 세대 등, 뭐 기후 변화 등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들은 부안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출산 문제도 정부에서 수년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해소를 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쓰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건강 모임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프리데이 이런 거 기획하는 거 아니야?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청년 단체 대표님들이 또 계획하거나 목표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뭐 자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라거나, 이 건강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뭐 주거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 잘 살기 위해 하시는 것들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 많이 위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의 어떤 비전, 생각 혹은 대책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 듣고 싶어요. 일단 앞서 저희가 되게 꿈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들 누구보다 부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 지역의 이제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부안의 자연이 아름답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자면 개발에서 소외가 되고 되게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국은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지만 거기가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하면 거기는 사람들을 뱉어낼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로 그 중에서도 부안으로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돌아온 이유랑 좀 맞물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좀 이제 청년단체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서 만난 좋은 청년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저희가 지역에서 만난 좋은 어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물론 꼭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여기나 뭐 어딜 가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좋은 어른들 만났던 분들 중에는 여기에서 저희보다 먼저 이 부안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찾아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노력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그런 어른으로 일단 성장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한두 사람은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농촌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지금 식량 자급 문제가 아직까지도 얘기가 한참 되고 있어도 네. 그리고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도 막상 뚜렷하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부안 사람들은 마치 제주도 사람들에게 너네 집 귤나무 있어? 아 그거 편견이라니까 근데 있어 이런 것처럼 부안에 내가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가꾸지 않아도 뭐 텃밭을 하고 있는 친척 혹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있듯이 결국 좀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는 삶, 지금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너무 많은 유통의 과정을 거쳐오는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먹거리나 네. 뭐 이런 제품들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이제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농촌이라고 다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여기이기 때문에 좀 실천하자고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플라스틱 수세미 안 쓰고 밭에 있는 수세미 따다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안에 이런 개발되지 않은 것이 사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할렘이 되지만은 부안은 사람이 좀 사라지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상추 따다 먹어, 뭐 고구마 캐다 먹어라고 막 말씀하시는 동네 분들도 있고. 네네. 반대로 개발의 가능성도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부안이 좋은 어떤 실험장의 모델로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여기시네요. 네. 하나만. 네. 아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교에 가까운 학교 출신인데 전교생이 지금도 거기가 20명이 좀 안팎인? 오히려 제가 졸업할 때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뭐 애를 많이 낳아서는 절대 아니에요. 없으니까 계속 그 정도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그게 지금 너무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지구에게 과포화 아닌가. 그렇다고 뭐 없어져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 중에 하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의 시점에서만 보지 말고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느 날 미술 원장님을 하시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옆에서 미술학원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IMF도 견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반의 반절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계의 위험까지 이제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이 있는 이유가 사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부안이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부안을 사랑하긴 하지만 부안에 관해서 가치가 뭐야라고 하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듯 전 부안의 가치를 선뜻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금단에도 뭐 정읍 청년이나 구례에서 온 청년들이 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어떤 이유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야라고 물으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개발하는 데 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차라리 개발을 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크림님께서는 뭔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이 흥망성쇠 이런 걸 이해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뭔가 김소라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고 친다면 결국은 또 적자 생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사라지면 어디는 살아남고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결국 이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가 이 미래에서 받아들여지냐 아니면 소멸하느냐 뭐 이런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또 뭐가 있냐면은 부안은 이상하게 집값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식자재 바나나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늘 익산에서 천천히 오는데 1,600원 왔던 게 1,700원이 되고 부안에 오니까 1,800원이 되는 거예요, 기름값이. 그래서 도대체 이 비싼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왜 집값이 서울이랑 왜 똑같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군청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이유도 알려줬으면 좋겠고 차라리 집값을 내려서
내가 누군가에게 여기 집값 정말 저렴하니까 너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유 까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듣고 할까요? 네. 네. 크리님 먼저 하실 말씀이 더. 네. 그냥 덧붙이자면 여기가 물류 3급지여서 비싼 거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집값이 비싼 이유는 관광지의 땅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농지도 비싸지고 이제 주거지도 비싸지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사실 군이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민간의 이제 그런 부동산을 가진 이제 권력자들의 이제 그런 관계가 다 있는 건데 제가 사실 그거를 지자체가 조정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반발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게 공용주택 그리고 뭐 청년주택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군이 아예 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집값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는 왜 이럴까 이런 답답함은 사실 찾아보면 원인은 있어요. 근데 개인이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고 뭐 해결을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사서 누군가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를 맞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그 아이들의 이제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뭐 애 낳지 마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애 없으면 너 굶어 죽어 이런 얘기도 절대 아니고 뭐 이게 뭐 대체를 꼭 하라 이건 아니지만 사실 또 이게 안 좋은 시각에서도 보고 있지만 유치원이 실버 이제 네. 그런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이 되는 것처럼 어떤 빈 곳이 생기면 그곳을 채우는 것도 발생을 하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은 흘러간다는 거고 또 여기에 누군가가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불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는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관점에서 사람들이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시간에 이제 소중하게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는 거 그리고 실제로 부안에 지금 떠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인사하면서 마치 제가 붙잡을 것처럼 막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미안해? 너 살 길 찾아가. 잘했어 이러거든요. 근데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꼭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좋은 곳이 되어 있자 좋은 사람이 되어 있자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과 그런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저도 일단 저는 이제 자연의 의미로 봤을 때 이제 부안이 되게 청정지대기도 하고 자급자족을 이미 실현하고 계신 농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올 거고 그거보다 더한 사태가 올 텐데 그거에 대비한 노화의 방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자연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크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연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동의를 하고 이제 인구 소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오늘 그 남해 청년들이 쓴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사람의 죽음과 지역의 소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어차피 임종을 맞이하고 지역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제 인구가 붐을 맞이하는 시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점점 노쇠해지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 지역에서 점점 떠나는 인구들이 있고 죽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지역이 소멸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뭐 100년 후가 됐던 1000년 후가 됐던 이 지역이 소멸해 가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나주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인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그러한 길로 계속 간다면
부안의 이야기를 좀 더 기록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안을 경험시켜 주는 거,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유지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의 생각은 지금 있는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이 부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 거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교육을 받고 다시 부안에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언니처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의 시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곳을 떠돌면서 되게 다양한 견문을 익혀서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부안의 소멸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을 때 사실 저는 지역에 좋은 기억이 없어요. 10대 때까지 여기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여길 나가면 안 올 거야,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요즘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살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로 다시 올 거다. 아니 혹은 뭐 아예 안 떠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이미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니까 뭐 좋은 자연, 뭐 조용한 환경,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처럼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성인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낙관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느끼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작업? 사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뭐 예를 들면 성인을 가르치는 것,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인력들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짜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아름 제가 마치 인력 속에서처럼 어떤 청년 소개해줘 이러면 연결도 많이 해드리곤 하는데, 그런 게 나중엔 좀 시스템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농촌에 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엔잡러가 필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 파이프라인이 뭐 어떤 농촌에 있는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부지런하게 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엄청 게으르고 누워있고 싶은데 여기 오면 너무 바빠요.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따로 코너를 빼서 이 부안의 앞날을 걱정하는 설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 대표님들과 이 단체에 그리고 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묻는 자리니까 오늘은 이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누구보다 부안을 사랑하는 대표 세 분을 모시고 자리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 정말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세 분 한 번에 모시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소감, 오디라 소감 한 번쯤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막 쉽게 이렇게 소감을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되게 많은 아이디어랑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안에서 세계화 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진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네. 천만입니다. 네. 만만의 콩떡. 네, 저는 라디오를 이렇게 기획을 처음 하셨을 때 어떤 그림인지 사실 막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려지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안이 이렇게 있을 때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안 친숙한 사람인데 근데 오늘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그 주제를 이제 선정해 주신 흐름이나 뭐 게스트들도 너무 반가웠고 그런 것도 재미있었는데 뭐 마냥 재밌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얘기를 나눴을 때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나눴을 때가 제가 가장 좀 흥미로워하고 되게 생산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더 반대되는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근데 저희가 싸우지 않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건강한 토론을 역시 건강. 건강한 토론을 계속 하는 자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기록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들 보면서 오늘 모셔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 유집사인데 그 저희에서 하는 말이 시대의 목마름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걸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이 청년 활동가로서 사명을 갖고서 또 이렇게 힘차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좋네요.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디라였습니다. 안녕. 어디라? 되게 고요하네요. 매일 똑같이